자, 황혼, 대략 한 60대 이후의 시기를 말할 거예요. 은퇴하셨다면 특히 남성분들 소속하는 집단에서 나와서 오롯이 나라는 사람으로 남겨지는 시기입니다. 특히나 남성분들의 경우에 조직에서 나오는 순간 갑자기 사회적인 역할이 없어져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여성 또한 마찬가지예요. 갱년기에 이제 자녀 양육이나 독립이 이미 끝난 시기죠. 그래서 엄마 역할이 끝나니까 아주머니들이 그때 뭐 키워요?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나한테 익숙한 과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키울 대상을 찾는 거죠. 남녀 모두 이런 시기를 겪는데요. 이런 황혼의 시기에 다 늙어서 무슨 바람이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오히려 다 늙었기 때문에 더 바람 피우고 싶고 그 시기가 더 매도에 취약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황혼에 왜 더 불륜이 많아지고 왜 부장난 같은 일들을 더 많이 벌이는가? 첫 번째, 생물학적 욕구의 차이입니다. 남성은요, 나이 들어도 성적으로 다양성을 추구해요. 가능한 많은 여자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더 많은 여자들로부터 선택받고자 하는 것이 이 수컷 본능, 욕망이란 말이죠. 근데 생물학적으로 특히나 남성은 생식 기능이 여성과 달리 평생 지속돼요. 여성의 가임이나 출산 여부는 이 폐경과 함께 자연스럽게 사라지지만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시기에 남성들의 역할은 어때요? 사회적 역할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남자로서 내가 다시 생물학적인 수컷의 본능이 싹 올라옵니다. 더 많은 여자들에게 선택받고자 하고 특히나 황혼의 시기에 나보다 더 젊은 여성 또 새로운 여성에게 매력 느끼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이게 결국 남성으로서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내 짝꿍, 내 아내와 이 생물학적 욕구의 밸런스가 잘 맞으면 사실 최고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 밸런스가 내 아내와 맞지 않아요. 아내는 갱년기가 와서 짜증도 늘고 나이 들어서 무슨 더 잠자리냐면서 날 계속 거부해요. 그럼 남편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찾고 싶어지고 이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외도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도 한다. 자,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도 갱년기 이후에 오히려 여성성을 좀 더 강조하고 매력을 어필하려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여러 호르몬의 영향으로 내가 더 이상 남자들에게 매력이 없나? 이런 불안이 또 올라오기도 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이걸 또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남편과 나의 이 밸런스가 또 맞지 않아요? 남자가 이때 또 우울하고 짜증이 많은 시기다. 이렇다면 아내의 외도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우월한 남성, 더 젊은 남성, 이런 남성들을 선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여자의 본성인데 이 우월한 남자에게 끌리는 것, 이 또한 생물학적 특징임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새로운 여자 보면 이렇게 눈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결국 이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 욕구의 차이에 따라서 외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럼 누군가의 욕구가 더 높고 누군가는 낮다면 높은 사람이 그런 위험이 더 높을 수도 있다. 두 번째는요, 가정 내 역할의 변화입니다. 생물학에 포괄적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속한 종의 개체 수를 얼마나 많이 늘려갈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미라면 개미라는 종을 얼마나 많이 번식시켜서 늘릴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선택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인간종을 얼마나 번식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자 집단을 어떻게 하면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게 포괄적합도라는 건데요. 확장이 잘 된다 그럼 적합도가 높은 거고, 확장이 잘 안 된다 그럼 적합도가 낮은 거죠. 그래서 생물들이 선택한 게 집단을 만들어야 적합도가 높아진다라는 걸 유전적으로 터득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요, 집단을 이루는 이유는 뭐다? 아이를 잘 키우려고요. 인간이라는 종을 더 번식을 잘 시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이라는 집단을 만들고 선택해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는 목적이 아들 낳고 딸 낳고 애 잘 키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인데, 황혼의 나이 들면 어때요? 애들 다 키웠어요. 성인 돼서 시집장가 다 갔고요. 나한테 돈 달라 소리도 안 해요. 그럼 가족의 존재 이유가 생물학적으로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부모 역할이 끝나고 가정 내에서 누가 남아요?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 둘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짝꿍끼리 잘 지내면 되는데 둘 사이가 안 좋았어, 결혼 생활 내내. 그리고 갈등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안 친해. 몸과 마음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요. 그럼 갑자기 애들이 다 독립하고 성인 됐으니까 이제 와서 둘이 같이 잘 놀자, 이게 잘 안 되더란 얘기예요. 갑자기 멀었던 사람이 친해지려니까 어색해요. 나만 어색해요? 와이프도 어색해. 그러니까 나랑 안 놀고 누구랑 놀아요? 자기 친구랑 놀아요. 그러니까 어색하니까 각자 자기 친구들이랑 놀고, 이러다가 뭐가 일어나요? 외도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각자 놀다가 다른 이성과 바람이 나기도 한다. 이게 다 가정의 역할에서 부모 역할이 없어지고 사랑하는 남녀의 역할이 남았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남녀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이런 위험이 높아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이에요. 자, 요즘 세상 흘러가는 거 한번 볼게요. 얼마나 빨리 변해요.
자, 황혼의 시기는요, 20대만큼이나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미 역할은 다 끝났어요. 근데 수명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근데 이 늘어난 수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직 잘 몰라요. 우리 먼저 살아내신 선조들도 우리에게 그런 걸 알려줄 수 없었어요. 왜? 그 선조들과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알려주지 않은 삶을 살아내려니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합니다. 이게 통계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2023년 기준 남녀 자살률 추이를 보면요. 여성은 16%, 남성은 38%나 돼요. 우울증으로 병원을 가는 유병률은 여성이 높지만요. 자살률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이 얘기는요. 남자들은 여성들처럼 병원 가고 도움 요청하고 이런 거 안 하고요. 그냥 참다가 팍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죽음의 충동마저 느끼는 그 시기인데 그간 살아온 삶을 회고하면서 여러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심리적으로 나를 지지해준다. 그럼 어때요? 홀딱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이 황혼의 위기를 잘 헤쳐나가야 될까요? 첫 번째, 이 생물학적 욕구의 차이로 인해서 외도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욕구의 차이를 현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같이 사는 부부가 한쪽은 나 배 안 고픈데 그러니까 너도 먹지 마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배고픈 상대방은요, 화도 나고 힘들 거예요. 부부 둘 사이에 한쪽이 성욕이 더 높은 쪽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안 하고 싶어. 그럼 한쪽이 갈망하게 돼요. 근데 내 배우자가 나랑 같이 밥 먹기 싫대. 나한테 밥 주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너도 안 먹으면 되잖아 라고 얘기해요. 이건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한쪽이 나가서 그냥 밥 먹듯이 외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떤 부부들이 이런 위험이 높아요? 섹스리스 부부들이요. 평생 같이 잠자리 하는 게 부부인데요. 안 하면요. 배고픈 사람은 사실 밖에서라도 밥 먹고 싶어 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결혼한 부부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으로 봐야지 도덕관으로 그래도 참아야지 한다면요. 이 도덕관에 사로잡혀서 우리 부부는 어떤지 모르고 무조건 바람핀 네 잘못이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으로 좀 바라보고 서로 다른 욕구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거. 행복한 부부들은요. 이렇게 서로 맞추고 조율해 나가요. 내가 밥 먹기 싫다고 너도 먹지 마. 그리고 나가서도 먹지 마. 우린 부부니까. 이런 태도는요. 사실 나는 맞출 생각 없고 네가 나한테 맞춰라 라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욕구의 차이를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역할에 따른 의식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어때요? 지금 사시는 70대, 80대 되면 많이들 죽었어요. 그러니, 아이고, 아직까지 잘 살아있구나 하면서 60대면 환갑잔치, 70대면 칠순잔치 한 거 아니에요? 수명이 100년 이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60은 노임 취급도 안 받고요. 70대도 이제는 정정한 나이예요. 과거의 가치관이나 윤리관으로 현재 황혼의 시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40년 넘게 남은 인생의 후반부를 이 의식이나 생각의 성장이 없이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란하고 두려운 시기에 내 의식이나 생각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요, 이미 부모로서의 역할은 끝났어요. 부부로서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만 남았어요. 내 배우자가 바람 피웠다. 그래서 너무 밉고 노년인데 꼴도 보기 싫어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 너 절대 바람 피면 안 돼.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 20대에 하는 거예요. 그간 내가 가정 내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역할하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부부로서, 남녀로서는 서로 소홀했구나. 소홀하면 외도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마치 내가 운전대 잡고 도로에 나오면 사고 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는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구나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수를 좀 성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힘든 시기. 힘든 시기는요, 서로 연애하면서 노셔야 됩니다. 황혼의 나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럴 때 사람은 가장 행복했던 때를 꿈꿔요. 가장 행복했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이걸 프로이트는 퇴행이라고 했어요. 퇴행. 우리가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 가장 행복해요. 사랑할 때 느끼는 그 행복감으로 현재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남겨진 남자와 여자 이렇게 둘이 있죠. 그때는요, 이 남편과 아내가 다시 뜨겁게 연애하셔야 될 때예요. 내가 내 아내와 연애하지 않으면 딴 남자가 내 아내와 연애하고요. 내가 남편과 연애하지 않으면 딴 여자가 내 남편과 연애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부부로서의 의무, 부모로서의 의무 이런 것들 내려놓고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로서 뜨겁게 연애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내 짝꿍을 다른 놈이 탐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화원의 불륜이 일어나는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욕구의 차이를 현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차이를 서로 맞춰가는 거, 역할의 변화에 따라서 의식 수준도 좀 성장해야 되고,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의지하고 뜨겁게 연애하는 거, 이렇게 좀 놀아야 된다. 근데 둘이서는 도저히 못 놀겠어요. 자꾸 싸우기만 하고 못 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저희에게 오시기 바래요. 둘이 안 될 때, 두 분이서 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안 될 때, 그럴 때 전문가 찾는 겁니다. 상담이든 강의든 뭐든 있어요. 같이 사는 게 지옥이라면 지옥의 고통을 견디든, 혹은 지옥을 벗어나 천국으로 가는 고통을 감내하든, 뭐든 하나는 선택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 채널 보시는 분들이 이왕이면 더 나아지는 고통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여러분들이 황혼의 시기에도 행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하우트라이프 신하라 부원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